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3번째 The Roman Spring of Mrs. Stone. 스톤 부인의 로마의 봄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호세 킨테로 감독의 1961년 영화입니다. 호세 킨테로 감독은 그 파나마에서 태어났고요. 특히나 그 브로드웨이에서 그 연극 감독으로서도 연출로 유명했던 감독이에요. 특히 유진 오닐 해석에 뛰어났죠. 그런데 영화는 그렇게 많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영화 연출 쪽하고 연극하고 좀 차이점을 극명하게 좀 보여주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영화는 이제 1961년 작품이고요. 역시 테네시 윌리엄스의 원작입니다. 주연 배우는 비비안 리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 해리 왁스만 여기 촬영 감독이고요. 그다음에 리차드 에딘셀 바르샤바 협주곡으로 유명하죠. 약간 라흐마니노프 같은 느낌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음악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부분은 여기 보면 테네시 윌리엄스 옆에 게빈 램버트라고 영국 출신의 시나리오 작가고요. 말년에는 이제 그 헐리우드 배우들의 전기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제 동영상에서 나왔던 사물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죠. 어 그 영화에서 이제 조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주연 배우로는 비비안 리, 워렌 비티, 그다음에 로타 레냐, 그다음에 코랄 브라운 해서 중요한 배우들은 인제 카렌 스톤하고 파울로 디 네로 그리고 백작 부인 역할을 하는 로테 레냐. 그런데 비비안 리에 대해서 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비비안 리 제가 바로 전에 그 영화를 보여 드렸잖아요. 영화 그때 당시에 해밀턴 부인요. 그 비비안 리가 1913 년생입니다. 그런데 그 해밀턴 부인 했을 때가 이제 28 살이고요. 그때가 이제 최전성기였던 거죠. 39 년. 그게 41년 작품이니까 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40년 워털루 브릿지, 그리고 이제 41년 그 해밀턴 부인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나서 한 4년 후에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찍고요. 그다음에 3년 후인 1948 년에 안나 까레니나 찍고요. 그리고 1951년, 그러니까 해밀턴 부인 41년 찍고 난 10년 이후인 그때 카잔 감독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역시 테네시 윌리엄스 작품이죠. 그걸 찍고 그리고 또 4년 후에 건너뛰어서 The Deep Blue Sea라는 작품 찍고, 그리고 이 6 년을 건너뛰어서 1961 년에 이 작품을 찍고, 그리고 4년 후인 1965 년에 Ship of Fools라는 스탠리 크레이머 작품 찍고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리고 1967 년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작품은 비비안 리가 48 살이고요.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바로 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리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그 로렌스 올리비아하고 또 이혼한 직후고, 또 이혼을 해서 로렌스 올리비아는 또 30년 연하에 배우와 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이제 다 상황을 목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고, 전체적으로 이 배역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들어서 쇠락한 여배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삶, 그리고 아주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그 많이 들어 보이기도 해요. 옷 의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프랑스의 발만 협찬을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그 볼거리를 많이 또 제공을 해 주고요. 음악적인 어떤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또 로마를 볼 수 있는 또 작품이기는 하니까, 여러 가지 보면 대사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국에서 제목 잘 짓잖아요. 스톤 부인의 로마의 그 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목이 기니까 이 제목을 갖다가 잘 안 보이는데, 예, 로마의 애수라고 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예, 로마의 수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갖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는 워런 비트고요. 워런 비트는, 이때 이 영화하고 또 다른 영화를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는 거죠. 초원의 빛. 우리가 나탈리 우드 하면 딱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초원의 빛이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뭐, 저희 보면 뮤어 부인과 유령 그 영화 기억나시죠? 진티언이 나오는. 그때 어린 딸 완전 어렸을 때 그때가 나탈리 우드 꼬마 때잖아요. 그리고 나탈리 우드하고 1961년도에 그 초원의 빛하고 바로 61년도에 이 로마의 예수 이 두 작품으로 완전히 갑자기 스타덤에 오르는 거죠. 그때 나이가 24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비비안 리의 상대 역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비비안 리가 48이고 그다음에 워렌 비티가 24살이니까 2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로테 레냐라고 그 오스트리아 가수면서 배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쿠르트 바일, 예, 너무나 유명한 그 마하고니의 흥망성쇠부터 해서 베르히트 브레시트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그 사람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꽁테사 곤잘레스에서 곤잘레스 백작 부인으로 나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제 주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카렌 스톤 역을 맡은 비비안 리하고 파올로라는 역할을 맡은 워렌 비티 간의 어떻게 보면 중년의 부인과 젊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태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케타라고 하는 어, 마케타가 어떤 거냐면 하는 일도 없고 돈도 안 벌면서도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 남자를 갖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영화 생각보다 저는 보면 그 아주 유명한 영국 배우였다가 여러 가지 남편의 어떤 일도 겪고 그러면서 인생 자체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면서 제목처럼 로마의 예수처럼 너무나 쓸쓸함이 가득한 그런 영화고 비비안 리의 바로 전에 그 보셨던 해밀턴 부인하고 달리 그 영화로부터는 딱 20년 후에 그 비비안 리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마음에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서글픔과 좀 아련함 같은 거를 갖다가 느끼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로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영화 제네릭 부분이 바로 등장하지를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이렇게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일단 이 카렌 스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극 중에 As You Like It, 당신이 주실 대로 뭐 이런 어떤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이제 로잘린드 역을 맡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배우라는 거죠. 여기 첫 등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마음의 동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연극을 하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냥 이번에는 별로였다고 인정해요. 아주 이제 그 친한 부부들인 거죠. 예, 가장 친한 매그라는 어떤 친구입니다. 기자고요. 내 연구를 하더라. 웨스턴.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Yes, really. 네, 나이 많이 들었죠, 그죠? To be honest with you, 근데 it's not a 사실대로 question of 얘기하자면 talent, but time of life. 얘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거는 너 탤런트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가 여기서는 한 40대 후반 정도의 나이, 본인의 나이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톤 자체에서 저 분홍색 빛하고
붉은빛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퇴락해 가는 어떤 그런 배우의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그 불태우고 싶은 어떤 그런 열정, 그리고 저 분홍색은 항상 뭔가 저번에 진 티언이 나오는 영화 애수의 호수에서처럼 뭔가 욕망과 불안감 사이를 갖다가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색상으로서 아주 자주 쓰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성냥 하나하나도,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 오늘 밤 최악이었어." 하면서, 남편은 톰 스톤이라고 아주 그 부유한 남자고요. 그 나이 차이는 한 20살 정도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최악이었고 당신하고 이 제작자 캠벨하고 둘은 돈 낭비하는 거야. 톰 연극을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남편의 대사를 통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 그럼 내 건강을 이용해."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 말은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심장이 안 좋은 남편 보살핀다고, 그래서 인제 연극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한테는 긴 휴가가 필요하고, 아니 우리한테는 긴 휴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달도 못 가서 연극한다고 할걸? 그러니까 "No, not this time." "이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냐."고 남편이 물어봅니다. 근데 "어디든 상관없고 따뜻하고 먼 곳이면 된다."고 하면서 인제 대화를 끝내는 겁니다. 네. Tonight was worse than ever. Just awful. 네. worse than ever,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We both need a long vacation. 네. "우리 함께 아주 휴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남편이 There's noise. Look, there's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비행기에서. 그래서 부인은 이제 "저기 섬이 있다고 저기 착륙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하고 신문에 이제 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네릭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비비안 리. 네. 그 음악 보세요. 워런 비티하고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인제 그 로버트 에든쉘 해서 영국 음악가죠. 작곡가죠. 그 바르샤바 협주곡. 어떻게 보면 약간 라흐마니노프 그 취향을 닮아 있는, 모방한 듯한. 근데 인제 그 음악 자체가 아무래도 감미롭고 좀 낭만적이면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 애수에 넘치는 그 쓸쓸한, 저기서 인제 멀리서 걸어오는 게 인제 비비안 리, 여기서 카렌 스톤이겠죠. 네. 이러면서, 네. 저는 이 음악은 로테르니아나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로마를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보면 61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로마를 또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 영화의 또 매력 중에 하나겠네요. 해리 왁스만 해서 그 촬영 감독이고요. 이 촬영 감독은 사실 말씀 별로 안 드렸는데 그래도 꽤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1939년에서 81년까지 뭐 70편이면 많이 했죠. 대표적인 좀 유명한 감독하고 작업을 한 거는 조셉 로제 감독하고 1954년에 The Sleeping Tiger라는 영화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질 디어든이라고 해서 그 감독하고 사파이어라는 1959년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면서 저는 이제 1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